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은 크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인 경우에 탐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윈의 진화설 같은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요. 주로 관찰한 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 실험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에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과정을 통해서 탐구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의관이었는데요. 병원의 양계장에서 기르던 닭이 각기병과 매우 흡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조사를 해보니 모이를 주는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사람은 흰쌀을 모기로 주었고요. 다른 사람은 현미를 모이로 주었대요.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 흰쌀을 먹었을 때는 닭들이 병이 났었고요. 현미를 먹었을 때는 병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은 현미를 먹여보고 한 집단은 흰쌀을 먹여보았어요. 그랬더니 현미를 먹인 집단은 아무런 병이 나지 않았지만 흰쌀만 먹인 집단에서는 각기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현미를 먹인 집단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고 흰쌀을 먹인 집단은 일부가 각기병에 걸렸죠. 이거를 이번에는 사람한테도 실험을 해봤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101개의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현미를 먹인 집단, 흰쌀밥과 현미를 먹인 집단, 흰쌀만 먹인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각기병에 걸린 환자수를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기는 한 명인데 흰쌀을 먹고 한 이 환자는 3,900명이나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닭으로 실험한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각기병이 왜 생기지? 원인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닭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현미를 먹였을 때는 각기병이 없었지만 흰쌀을 먹였을 때는 각기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에이크만의 탐구 과정은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 설정을 한 후 실험 집단을 분류해서 실행을 하고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역적 탐구 과정은 문제인식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변인 통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 및 자료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가설 설정에 맞게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난 뒤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 결론이 나의 가설과 맞으면 일반화시키면 되고요. 맞지 않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대조 실험인데요. 대조 실험은 실험 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대조군을 두어야 해요. 대조군은 실험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고요.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여기서 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변이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은 가설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요. 조작변인은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고, 통제변인은 조작변인 외에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변인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영희는 주말 농장에서 키우던 무를 관찰하는 중 무의 윗부분이 초록색인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영희가 관찰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까요? 이런 가설 어때요? 무에서 햇빛을 받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다. 또는 무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한번 설계를 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가설이 무에서 햇빛을 받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무를 준비를 해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의 무는 전체를 땅에 심고요. 한 집단의 무는 윗부분이 땅에 나오도록 심어서 동일한 양의 햇빛을 비추고 며칠 뒤 무의 색을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두 집단은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의미를 하고요. 동일한 양의 햇빛을 비추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변인을 통제해 준 거죠. 무 전체를 땅에 심고 무 한쪽 무는 윗부분이 나오도록 한 것은요. 햇빛을 받은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심은 것이 대조군, 윗부분으로 나온 것이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